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부족한 당신 아들 데리고 사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한 항정 뭐라고요? 나보고 생각이 있냐고요? 이딴 모자란 놈을 나한테 주고서요? 이게 짐짝이지 사람짝이에요? 며느리는 갑자기 오균자 여사님의 아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딴 소리를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오균자 여사님은 그 순간 이성을 잃고 그런 며느리 얼굴에 온 힘을 다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한 대로는 성에 차지 않아 한 번 더 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가만히 안 있을 거면 네가 어쩔 건데? 이 천하에 천박하고 배은망덕한 거사. 겁도 없이 얼굴을 들이밀고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해? 며느리는 씩씩대며 이딴 놈을 나한테 준 죄를 받으라고 저를 향해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그대로 며느리를 바닥으로 밀치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아무리 우스워도 그렇지 나한테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건 더 이상 못 참아.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젊은 시절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했고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활발한 성격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오균자 여사님은 한 중견 기업에 취직해 격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일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철저했고 그 덕에 직장 내에서도 신뢰를 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회사에서 만난 남편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 곧 아들 도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오균자 여사님은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오균자 여사님은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사업과 약간의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뒤로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리는 일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며 아들의 교육에 매진했고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고 부딪혀보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작게나마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물려받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며 나중에 급하게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물려받은 재산은 최소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이 돈과 관련해서는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성인이 되자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조금 도움을 주고 싶어 남편이 물려준 재산에 대해 아들에게 알려주었고 일부 재산은 사업하는 데 쓰라고 물려주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아들이 장가갈 때와 손주를 낳게 되었을 때 그녀가 먹고 살 정도만 남겨두고 모두 물려주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겁도 났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행여나 홀라당 날려먹거나 나머지 재산들도 당장 욕심을 내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녀가 아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는지 아들은
크게 재산 욕심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8년이 지나니 큰 기업은 아니지만 50명의 직원을 둔 작은 기업으로 회사를 키우며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초반에는 없었던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들어오지 않던 선자리가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에 선자리를 먼저 권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마음을 주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자 쪽 집안 사정이나 학벌, 직업은 하나도 따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성과 성품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며 당당하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만난 사람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최근에 아들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지적이고 참한 사람으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둘이 잘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들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저번에 소개했던 여자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고, 이미 여자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길 원했고, 그녀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결혼하면서 걱정되었던 것은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분할하여 하나는 아내가 될 사람에게, 하나는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얘 도윤아, 그래도 며느리가 될 아이도 이미 회사가 있지 않니? 오균자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네,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 회사랑 합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합병하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며느리 될 사람이 아들의 재력을 보고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며 어머니, 저도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대책까지 마련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하는 합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도 사업을 많이 해보았으니 사람 보는 눈은 좋다며 100% 믿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이 진행된 이후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회사는 분할되어 며느리와 아들 각각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안목처럼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승장구하여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또한 늘 겸손했고 자만하지 않으며 아들과 오균자 여사님에게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도윤 씨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이런 희소식과는 다르게 아들의 회사는 체계가 달라지다 보니 시도하는 일마다 번번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의 회사에 작은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콧대가 높아진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들은 채만 채했습니다. 아들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3, 4년 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걸 오균자 여사님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며느리와 상의 끝에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니 아들은 너무 힘들어했고 자책감에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오균자 여사님은 아들만큼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의 아들이었더라면 평소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금방 이겨내고 벌떡벌떡 일어섰을 텐데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예전의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며느리와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아들은 죽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깎은 멀끔한 모습으로 절 찾아와 다시 기사회생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균자 여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동안 잃었던 길을 다시 찾았구나.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떻게 기사회생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와이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그 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아들의 회사였고 그런 회사를 며느리가 일부분 받아서 운영한 것인데 아들 회사가 망하면 진작에 같이 일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엄청 중요한 보직을 맡아 일을 하게 됐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며느리 또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좀 얄밉긴 했지만 오균자 여사님은 그래도 말로는 고맙다고 하며 둘이 같이 잘해서 더 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에도 한번 해봤으니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게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균자 여사님의 지인이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가 마침 아들과 며느리의 회사여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 버스를 타고 그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쪽 회사 건물 앞에서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그 남자는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차를 옷으로 문지르더니 차 뒷문까지 열어주며 며느리를 태우고 나서야 운전좌석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그 남자와 오균자 여사님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한동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바로 그녀의 아들 도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그녀를 보더니 토끼눈이 되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에 있던 며느리는 창문을 내리더니 꾸물거리는 아들을 보며 바빠 죽겠는데 빨리 운전은 안 해? 기사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당장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을 운전기사로 쓰고 있냐? 네가 가져간 그 자리 원래 우리 도윤이 자리였어. 열심히 키워서 넘겨준 회사를 아무런 노력 없이 운영했으면서 도윤이 회사가 망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개차반을 해? 그럴 거면 다시 그 회사 우리 아들에게 넘겨줘라. 그러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 제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 도윤 씨랑 다 얘기돼서 나눈 건데 이제 와서 명의를 바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균자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엔 참하고 사람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재력을 손에 쥐게 되니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내가 등신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그녀와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도
너무 원망스럽고 바보 같았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런 여자에게 속아서 회사도 모두 다 빼앗기고 제 아들에게 하는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원망스럽고 미워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바보같이 당하고 부족해도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은 오죽 괴로울까. 나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아들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어찌 된 거냐고 여차저차 물어보니 아들 회사가 망하고 폐인이 되었을 때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어떻게 하면 이혼 소리를 안 할 거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자기 발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 소리를 안 할 거다. 기회를 줘 보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며느리의 운전기사 노릇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사장이었던 사람이 본인 아내 운전기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직원들도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고 대놓고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들은 모두 견딜 수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의 하대였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차 청소를 시키며 직접 손세차를 하라고 했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 자잘한 부분까지 심부름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밖에서 음식을 사와 차려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련한 거사, 왜 그러고 살았냐?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모자란 인간처럼 살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게 쉽냐고요? 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일군 자식과도 같은 사업체를 가만히 빼앗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어떻게든 다시 되찾을 마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집안 살림도 아들이 전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아들 집에 가서 빨래부터 청소, 밥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부담스럽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나도 내 아들이 안쓰러워서 오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가서 며느리를 보게 되니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서 살림을 맡아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의 신경도 쓰지 않으며 자신의 내일을 거실에 널브러뜨려 놓고 집에 사람을 불러 술 파티를 하고 하나도 치워놓지 않은 채 메모만 달랑 붙여놓고 다 치우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시어머니로서의 그녀를 가정부로 여겼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아들을 생각해 몇 번이나 참았지만 결국 제 성질에 못 이겨 며느리를 불같이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대체 네 남편이랑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아무리 회사가 내 명의가 돼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아직은 너랑 나랑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니? 최소한 존중은 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네 시어머니로서 너희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네가 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도윤 씨 회사가 그렇게 된 게 제 탓도 아니고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회사 말아먹은 남편을 제가 어떻게 믿고 중요한 보직을 맡기겠어요. 지금은 이 운전기사 자리도 감지덕지해야 할 때예요. 어머니가 도윤 씨 이러고 있는 거 싫으면 도윤 씨 대신 굳은 일 하시던가요. 그럼 제가 도윤 씨한테 좋은 자리 줄게요. 오균자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들 운전기사 자리까지 앉혀놓고 어머니가 와서 살림해준다고 난리 쳐도 가만히 있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부족한 당신 아들 데리고 사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한 항정 뭐라고요? 나보고 생각이 있냐고요? 이딴 모자란 놈을 나한테 주고서요? 이게 짐짝이지 사람짝이에요? 며느리는 갑자기 오균자 여사님의 아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질 한 번에 앉아있던 아들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다시 한 번 발길질에 가자 아들이 며느리 발을 붙잡으며 그만하라고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앞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분에 기겨 발로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오균자 여사님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 2번 다시 그딴 소리를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그 순간 이성을 잃고 그런 며느리 얼굴에 온 힘을 다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한 대로는 성에 차지 않아 한 번 더 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가만히 안 있을 거면 네가 어쩔 건데? 이 천하에 천박하고 배은망덕한 거사. 겁도 없이 얼굴을 들이밀고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해? 며느리는 씩씩대며 이딴 놈을 나한테 준 죄를 받으라고 저를 향해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그대로 며느리를 바닥으로 밀치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아무리 우스워도 그렇지 나한테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건 더 이상 못 참아. 아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올리냐고 눈이 돌아가선 며느리에게 돌진하려 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도 너무 흥분해 있었는데 아들의 그런 모습을 그녀도 처음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에 신고한다며 전화를 걸어 콩밥 먹이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싸움도 이런 싸움은 난생 처음 겪어본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다 그녀의 잘못만 같았습니다. 여사님은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집에서 살림을 해주며 버티고 있었는지.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끝까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빼앗긴 그 회사를 되찾으려고 저러는 건지 아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오균자 여사님은 이 일이 있은 후 아예 며느리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나름대로 먹고 살 궁리를 했습니다. 아들이나 남편처럼 큰 사업을 할 머리는 되지 않았기에 뭘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동네에 재개발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나가니 그 근처 상가를 알아봐서 거기에 반찬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아무래도 아파트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 수요가 많을 테니 여사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은 며느리 모르게 진행하였고 그녀는 아들의 조언대로 아파트 앞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 없이 100만 원만 떨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네 장사로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지 오균자 여사님의 반찬을 맛본 젊은 엄마들이 동네 인터넷 카페에 좋은 후기를 남겨놓으면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 동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찬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좋은 기회를 얻어 지역 방송국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꽤 홍보가 되었는지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또한 반찬을 전국적으로 팔아보자며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많은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들기 벅차서 직원들도 여럿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균자 여사님의 소식을 접하게 된 며느리가 몇 년 만에 절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 방송에서 어머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저한테는 가게 차리신 거 비밀로 하시고 서운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냐? 왜 이 가게도 뺏으려고?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면 어머님이 당연히 저 안 보신다고 하실까봐 일부러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요즘 안부도 여쭤보고 저희 안부도 좀 말씀드리려고 온 거고요. 며느리는 분위기를 잡더니 제게 아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요. 지금 회사 자금 문제로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회사 사정도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도윤 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도윤 씨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듣자 하니 어머님도 장사 잘 되시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시라면 조금 빨리 당겨서 도윤 씨 먼저 도와주세요. 만약에 어머님이 도윤 씨가 손댄 자금만 채워주시면 쉽게 끝날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믿지도 않았지만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 가게 뺏으러 온 거 맞는 거 같구나. 내가 그 얘기를 믿을 줄 아냐? 어디 또 사기를 치고 있어. 도윤이가 경찰 조사받고 다니면 나한테 다 얘기했겠지. 안 했겠냐? 수작 부리지 마라. 그리고 소금 한 대접 뿌리기 전에 당장 나가. 영업하기 전부터 찾아와선 재수가 없게.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며느리가 수작을 부리는 거라며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가 했던 말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가게를 찾아와 아들의 횡령 사실에 대해 물으며 알고 있었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상황 설명을 쭉 해주었고 아들이 정말 며느리 이름으로 된 회사 자금을 건드려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다리가 풀려 아들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논개처럼 며느리와 같이 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덫으로 놓기 위해 먼저 횡령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도 아들을 따라 회사 돈을 횡령하며 겁도 없이 이 돈을 펑펑 썼고 아들은 며느리가 덫에 걸리고 나서부턴 일절도는 손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계과 직원을 시켜 횡령을 먼저 시작한 본인을 처음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엔 며느리를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회사도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었지만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오균자 여사님을 찾아온 시점이 아마 며느리가 신고당한 사실도 모를 때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횡령을 했으니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오균자 여사님의 아들을 이용해 또 그녀에게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그렇게 야가 빠졌고 아들은 끝까지 그렇게 미련스러웠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고 따졌습니다. 왜 맨날 바보같이 네가 손해를 보며 당하는 거냐? 이러다 정말 징역살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횡령은 실제로 와이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징역형을 살 정도는 아니에요. 오로지 와이프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어차피 와이프한테 뺏긴 회사는 절대로 되찾지 못할 거라 판단했고 그럴 바엔 와이프를 타의적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오균자 여사님은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균자 여사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저랑 이혼까지 한대요. 전 회사 망하면 순전히 그 빚 다 제 몫으로 와서 파산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윤 씨마저 저를 떠나면 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이혼 안 하려는 게 그 빚도 도윤이랑 같이 갚으려고 이혼 안 하려고 하는 거냐? 너는 끝까지 내 실리만 챙기는구나. 정신 차려. 도윤이가 너 망하게 하고 이혼하려고 이거 다 꾸민 짓이야. 너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런 짓을 했는데 미쳤다고. 너랑 계속 살겠니? 너 우리 도윤이 회사 좋다고 뺏어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빚만 남은 회사를 돌려준다고 하냐? 너는 네가 저지른 죄값들 싹 다 돌려받아야 돼. 오늘은 내가 너 그냥 안 보낸다. 하며 정말 소금을 한 바가지 끼얹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며칠 동안 오균자 여사님을 찾아와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엔 경찰이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가게를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그녀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초범이고 금액을 전부 변제했으며 횡령 사실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변제할 돈도 없고 횡령 금액도 상당히 커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문제도 만약 며느리가 거부하면 소송까지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재판에 다니고 형까지 선고받으니 바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이것도 다 염두에 두고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이혼 이야기를 꺼내서 소송 없이 빠르게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오균자 여사님은 물론 아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며느리에게 복수한 것을 잘했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반찬 사업을 더 키워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안은 고맙지만 죄송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니 투자금은 끝까지 받아낼 거야. 다행히도 아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용기를 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균자 여사님도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은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듯 이전보다 더 열심히 양심적으로 일하며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체로 성장시켜 기업체 구내식당까지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큰 성공을 했지만 아들은 아직도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리고 너무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균자 여사님은 아들과 전 며느리로부터 강렬한 교훈을 얻었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생 끄트머리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균자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사님의 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